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후유장애 우리 사고가 날 경우에 그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후유장애가 발생하죠. 이럴 경우에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소멸시효, 우리 민법상의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멸시효가 어떻게 진행되며 언제부터 진행되며 그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 소멸시효 제도를 두는 취지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즉 일정한 권리 행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법률 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제도죠.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 그 기산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의 사건을 핵심 요약을 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열차 충돌 사고로 인해서 골반골이 골절되고 우측 고관절, 넓적다리죠. 엉덩이랑 그 관절 후방 탈구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치료가 중단되었는데 대략 9년이 지난 시점에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증이 일어났습니다. 혈이 피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썩어 들어가는 증상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사고 후 1, 2년 내에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7, 8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9년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81년도 사고인데 90년도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치료비도 많이 들어갔을 때고 후유장애로 인해서 일시일수익 등 손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사고 우리 불법행위의 경우에 보통 3년이 지나면 사고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후유장애라는 것은 사고일로부터 일정한 시점이 지난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이러한 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쟁점사항으로는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사고일로부터 후유장애 발생일까지의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후유 발생으로 인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세 번째, 이 소멸시효의 발생 시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시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것이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우선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우리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났다고 해서 즉시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있다가 추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하죠. 즉 시간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사고 발생일과 후유장애 발생일 사이에는.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한번 지금부터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그 10년 동안의 치료비, 후유장애가 발생할 때까지의 치료비에 대해서 전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고일로부터 후유장애 발생일까지 받은 치료비에 대하여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 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회의 출비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후유장애 발생할 때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후유장애 발생일까지 치료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소멸시효의 기산점. 민법 166조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후유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후유장애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사고일로부터 진행하는지 아니면 후유장애 발생일로부터 진행하는지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직접 인용해보면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유장애가 발생한 시점이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끝으로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가해자가 후유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후유장애가 막연히 관념적이고 잠재적으로만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이고 객관적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즉 후유장애가 객관적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사실상 의사의 후유장애 판정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멸시효, 후유장애,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 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용 손해사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용 손해사정TV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용이었습니다.